신청인 이영다님 68세, 피신청인 김병수님 71세, 혼인기간 39년,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작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서류철 안쪽에서 분홍색 표지의 서류를 꺼내들고 제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첨부 서류 중에 이건 산부인과 진단서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실 늦은 오후. 창밖은 회색빛으로 물들고 실내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 서류철을 하얗게 비춥니다. 카메라는 서류철을 쥔 제 손에 미세한 떨림을 클로즈업합니다. 핏기 없는 손 위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엄마의 낡은 가죽 파일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제 얼굴을 비춥니다. 2025년 6월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실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를 대신하여 황혼 이혼 조정 신청서를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서류철 안에는 엄마의 지난 39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종이 한 장과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증명하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과 끝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기이한 조합 같겠지요. 조정위원님이 이혼 서류 더미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인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다루는 듯한 그의 손길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정위원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산모 성함도 이영자님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임신 9주차로 확인됩니다. 저는 숨을 길게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엄마 맞습니다. 조정위원은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서류철을 뒤척거리며 낮게 묻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 아버지는 배우자이신 김병수님이 아니신 겁니까? 짧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립니다. 한숨을 내쉬며 저는 자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듣고 조정위원은 무언가 쓰다니 다시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렇다면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엄마가 다니던 동네 헬스장 관장님입니다. 조정위원이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예. 이혼 신청서와 임신 진단서. 이 세상 그 누가 이 두 장의 종이가 한 파일 안에 함께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 아빠가 또다시 병원에 실려오던 그 평범하고도 지겨운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합병원 7층 심장내과 병동 낮 시간대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휠체어와 링거 거치대가 분주하게 오갑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702호 김병수라고 적힌 병실 문을 비춥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아빠가 또다시 병원에 실려오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대학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저는 그 병원 11층의 간호사로 일하며 늘 다른 층에서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병실 안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고 엄마가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무미건조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김병순이 이번에는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꽤 심각하게 왔습니다. 혈당 수치도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있고요.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술부터 끊으시고 매일 30분이라도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신소리마저 감돕니다. 나이 들어서 뭘 또 운동까지 합니까? 숨만 쉬어도 힘든데 약이나 잘 주면 되는 거지. 어머니는 침대 옆에서 아빠 손을 쥐며 애원하듯 대답했습니다. 여보, 선생님 말씀 좀 들어요. 제가 매일 같이 나가서 걸어 드릴게요.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당신은 괜찮잖아. 멀쩡해 보이는데 아픈 건 나고 간호받아야 할 사람도 나야. 당신은 왜 나보다 당신 몸을 더 챙겨?
아버지에게 엄마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빠였고 따라서 세상의 모든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도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누구도 엄마의 달아가는 무릎과 점점 가빠지는 숨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엄마의 아픔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간호복 차림으로 병실 문 옆에 서서 이 지긋지긋한 풍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작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혈압은 재봤어요. 아까부터 계속 숨이 차다고 하셨잖아요. 어지럽다고도 했고.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야, 괜찮지. 잠깐 그런 거야. 너는 가서 환자들이나 더 신경 써. 엄마는 아직 버틸만 해. 엄마의 괜찮다는 그 말은 사실은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오랜 체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서 11층까지는 조금 걸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집에서 꽤 오래 지내셨습니다. 거실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빛바랜 가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택배 상자와 공과금 고지서 사이로 동주센터에서 온 하얀 안내문 한 장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가을 동주센터에서 온 안내문 한 장이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결국 우리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종이를 집어듭니다. 5060 대사증후군 예방 무료 운동교실 헬스장과 연계해서 무료라고?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다가 엄마의 혼잣말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나 몰라. 뭐 동네 어르신들 운동하라는 건가 보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저런 데를 가. 좋은 거 같은데요. 엄마도 맨날 숨차다고 하시고 무릎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운동하라고 했고 한번 가보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헬스장은 젊고 예쁜 사람들 가는 데지. 나이 든 사람이 거기 가면 민폐야, 민폐. 기어코 안 가려는 엄마를 설득해 동주센터 건강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혈압을 재고 상담원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가 경계선에 있으세요. 요즘 60대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가 정말 많으신 거 아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안 아픈 데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혁연당에서 일주일에 3번 무료로 운동을 알려드려요. 시니어 전문 PT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안전하고 재미있다고들 하세요. 같은 사랑도 받아줍니까? 가서 괜히 집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첫 수업이 있으니 편한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작은 동의서 한 잔이 엄마 인생의 이막을 여는 티켓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하 1층 파워 피트니스 헬스장은 아침에 조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최신 유행 음악이 낮게 깔리고 트레드밀 돌아가는 소리, 기구 철컥거리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립니다. 젊은 회원들 사이로 주눅든 표정의 엄마가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엄마는 처음 헬스장에 가던 날 마치 유치원에 처음 가는 아이처럼 긴장해서 제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운동화 신어도 괜찮겠냐? 이 운동복 너무 촌스럽지 않냐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헬스장 입구, 건장한 체격의 철호 관장이 밝게 웃으며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이영자 어머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두리번거리며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예, 맞는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명단 다 외웠죠.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 건강을 책임질 박철호 관장입니다. 철호 TV 구독은 혹시 하셨습니까? 아, TV는 뉴스밖에 잘 안 봐서 유튜브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오늘부터 구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인바디 한번 재보겠습니다. 편하게 올라가시죠. 헬스장 관장이라는 철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다부진 몸만 보면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인바디 측정 후 결과지를 보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조금 부족하시고 체지방률은 살짝 높으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야 할 목표가 확실하다는 뜻이니까요. 제 몸을 이렇게 숫자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저 아프다, 안 아프다로만 알았지. 어머님, 68세면 솔직히 이제 인생 2막 시작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 평균 연령이 59.7세인 거 아십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몸을 숫자로 보고 매일 그 숫자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젊은 친구들보다 열정이 더 넘치세요. 그 같은 사람도 관장님은 단호하게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이미 반은 성공하셨습니다. 나머지 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영자 회원님. 엄마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또렷하게 불러주었다고. 환자 보호자도 아줌마도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이영자라고. 그 순간 평생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이름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TV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아빠는 소주병을 옆에 둔 채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의 엄마가 들어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는 약 9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즉 황혼 이혼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에이, 요새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 갈라서 좀 참고 살지 참고. 아버지는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리며 짜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났어요. 헬스장인가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시네. 집구석은 나 몰라라 하고. 저녁 반찬은 아까 다 해놨어요. 콩 데워 드시는데요. 저도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운동이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당신 몸은 멀쩡하잖아. 아픈 건 나고. 운동이면 나부터 챙겨야지. 왜 남의 집 헬스장 관장은 그렇게 챙겨? 아빠의 말에는 병든 자의 외로움과 함께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공포,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차마 말로 하지 못한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엄마가 휴대폰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엄마는 놀라서 휴대폰 화면을 덮으며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관장님이 오늘 운동하는 거 영상 찍어서 보내줬네. 자세 교정하라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셨네요. 운동복 입고 웃는 사진이네. 잘 나왔어요. 관장님이, 아니 철우 선생님이 찍어준 거야. 톡 프로필 바꾸는 것도 알려주고 나도 이제 이런 이모티콘 쓸 줄 안다? 엄마는 그때부터 관장님 대신 철호 씨라는 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저 오래간만에 생긴 좋은 친구라고만, 엄마의 세상이 조금 넓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헬스장 옥상에 엄마가 서 있습니다. 옥상 바닥은 빗물에 젖어 있고 주변 상가의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엄마는 난간에 기댄 채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아빠의 짜증과 양냄새로 가득했고 엄마는 저녁 준비를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헬스장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가 싫네. 그때 헬스장 관장인 철우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의 혼잣말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데 감기 드십니다. 안 내려가세요. 집에 가면 또 TV 소리, 잔소리, 차라리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합니다. 남편분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간병도 집안일도 다 어머님 몫이시겠죠.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편, 시댁 애들 내 이름으로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도 옛날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좀 영자 씨 차례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차례 같은 게 있긴 한가요. 이제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아픈 남편 병수발하다가 끝나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눈물을 훔칩니다.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우산을 엄마 쪽으로 더 기울여주며 어깨를 감쌉니다. 비 많이 맞으셨습니다. 감기 드시면 운동도 못하니까 이제 들어가시죠. 영자 씨.
엄마는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야근 때문에 늦게 귀가하여 엄마의 그 낯선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로가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작은 온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방에서 엄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카톡 알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화면 가득 카카오톡 채팅창이 보입니다. 물도 7천 보걷기 챌린지. 물 많이 드시고 야식은 금지입니다. 파이팅. 관장님 덕분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와서도 스트레칭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밑으로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걸음걸이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원분들 중에 제일 열정 있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서요. 헬스장 가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으시면 운동 강도 조절해 드릴게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있잖아요. 영자 씨. 엄마는 이후로도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영자 씨라고 불러주는 사람.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호칭이 엄마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응급실, 밤, 신장 모니터의 날카로운 경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복도를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도차됩니다. 그 즈음 아빠는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근경색, 이번에는 상태가 더 위중했습니다. 가족분, 심장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스트레스, 음주, 운동 부족.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빠가 힘겹게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위태로운 가정이 어떻게든 버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을, 아빠를 떠나는 일 따위는 제 상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댁 화장실, 새벽, 희미한 불빛 아래 엄마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갱년기 후유증이나 위장약을 바꿔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의 나이에 임신 같은 단어는 제 의학사전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캐벼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엄마에게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에이, 그냥 약 부작용이겠지. 설마 폐경이 온 지가 언젠데. 잠시 후 테스트기 창에 두 줄의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산부인과 진료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양육주 정도로 보입니다. 심장 소리는 아직 약하지만 분명히 맥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68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정말 있긴 있습니까? 국내의 사례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만 아주 드물죠. 언론에 나오는 건 그중에서도 기적에 가까운 극소수의 이야기고요. 엄마는 그날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는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졌고 버스는 몇 대나 엄마를 태우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거실 밤이 되었습니다.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물컵 3개만 놓여 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저와 동생을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표정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딘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지수야, 소라야.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아빠 건강 문제예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다. 하하, 엄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나이의 동생이라니. 농담 아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다. 임신 6주라고 한다. 그럼 설마 그 헬스장? 철우 씨, 아이다. 저는 평소 침착했지만 그날만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아직 살아있고 병원에 누워있고 엄마 남편인데 헬스장 관장이랑 아이를 가졌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게 여기까지 와버렸다. 언니 잠깐만. 우리 일단 엄마 말부터 다 들어보자. 뭘 더 들어? 이건 불륜이잖아. 우리 아빠가 병상에서 숨 쉬고 있는 동안 엄마는 다른 남자랑. 너희한테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였다 40년을 참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영자라고 불러줬을 때 그냥 다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무겁게 오가는 거실에서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부모님 댁 거실에 아빠가 퇴원하고 나서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는 퇴원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소주잔이 놓여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아빠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단소리야. 헬스장 얘기면 그만둬라. 나 아기를 가졌어요. 뭐라고? 임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진짜야 이 나이에 우리가 이게 무슨 기적이냐. 그게 당신 아이는 아니에요. 유리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붉어진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아이 아니라고. 나 다른 사람이라? 누구야? 그 헬스장 놈 있지. 옛날 운동 하더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지만 허공에서 멈춘 채 부들부들 떱니다. 평생 택시 운전하면서 번 돈으로 집 사고 너희들 치우고 나 나름대로는 가족 지킨다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돼. 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나도 한 번쯤은 그냥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빠는 결국 그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고 아빠가 펜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서류를 여러 번 보고 다시 놓더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구처음 법률 상담 코너를 다녀온 어느 날 식탁 위에 이혼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야, 소라야, 나 너희 엄마랑 이혼할 거다. 아빠, 진짜 이혼만이 답이에요? TV에서 봤다. 요새 60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도 그 통계 속 숫자 하나가 되겠지 뭐. 그래요. 나도 더 이상 김병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숨쉬기는 힘듭니다. 아빠는 설의 이혼 사유 칸에 한자 한자 힘겹게 글을 적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음. 그러나 남편으로서 정서적, 경제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나의 책임도 있음.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혼인기간 39년,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하나에 그 모든 세월이 종이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 도장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1년 후 봄, 아빠의 집에선 한숨만이, 엄마와 철호 씨의 작은 전셋집에선 희망이, 그리고 저희 집에선 전막이 감돌았지만 시간은 흘러 아빠는 라면을 끓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많다더라. 나만 그런 건 아니지. 아빠는 근교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40%에 가까워졌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저 숫자 안에 우리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전셋집, 배가 제법 부른 엄마가 철호 씨와 함께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엄마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 철호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임신은 고위험이었고 병원은 자주 다녔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20주네요. 산모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하긴 하지만 아기는 잘 크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잘해주세요. 초음파 화면 놔. 진짜 손가락이 보이네요. 아가야, 아빠야. 들려? 아빠 목소리. 철호 씨, 우리 정말 이 길이 맞을까요? 사람들 뭐라 그럴지 뻔한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책임지고 이 아이랑 같이 살아내면 되는 거죠. 60대 엄마 50대 아빠면 어때요? 사랑 못 줄 이유는 없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침대 위 휴대폰 화면에 우리 가족이라는 단체 카톡방이 보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가족 단체 카톡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진이었던 부모님의 프로필 사진이 각자 찍은 쓸쓸한 풍경 사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수야, 엄마. 아니, 영자는 건강하냐? 검사는 잘 받고. 아버진 전처가 된 엄마의 이름을 이제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 애가 태어나면 나한테도 사진 한 장만 보내줄래? 아빠는 끝내 손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애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아빠의 복잡한 심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입니다. TV에서 황혼 이혼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차트를 들고 걸어가다 뉴스를 보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최근 10년 사이 60세 이상 이혼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꾸준히 늘어 황혼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고령 이혼이라고 한 줄로 정리하지만 그 차가운 숫자 속에는 셀 수 없는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아주 늦게 찾아온 용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니어 데이팅 앱 헬스장,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은 부모 세대에게 새로운 설렘과 친구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기와 착취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랑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제도와 상담 시스템은 노년의 사랑과 성, 이혼과 재혼을 여전히 예외적인 일로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넘쳐나는데 정작 가장 외로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한 공간은 늘 뒷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엄마의 장샜집, 거실, 붕,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엄마는 햇살을 받으며 볼록 나온 배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어머, 또 움직인다. 아가야,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지켜줄게.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빠가 참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이 방에 같이 앉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빠의 원룸 창밖으로 같은 벚꽃이 보입니다. 아빠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벚꽃이네. 애가 태어나면 사진 한 장쯤은 볼 수 있겠지. 엄마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의학적 지식도 딸로서의 도덕적 기준도 이 문제 앞에서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만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70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이혼을 고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